안녕하세요. 포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통합과학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 4쪽, 5쪽, 그리고 12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쪽입니다. 4쪽의 제목을 보면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예은쌤하고 우리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이 중력이 대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지구에 미치는 영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여러 가지의 어떤 권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생물권, 뭐 기권, 수권, 직권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 기권이라고 하면 뭐 얘들아? 그렇지. 쉽게 말하면 대기죠, 대기권이요. 지구의 공기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런 지구의 공기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력은 왜 그러냐면 지구의 공기가 지구 표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역할이야. 가지마 이러면서 붙잡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상 쿨하게 빠이빠이 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공기가 없겠죠. 근데 얘들아 이 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중력에 의해서 공기를 붙잡고 있는데 자 붙잡을 때 얘들아 가벼운 아이들을 붙잡기 쉬울까요? 무거운 아이들을 붙잡기 쉬울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아이도 좀 더 붙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기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네 맞아요. 그 과자 사면은 주는 아이 있죠? 그렇죠. 질소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아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체 그쵸 산소예요. 이 질소와 산소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체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반면 가벼운 질소인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아이들은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공기층인 기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날씨 변화입니다. 자, 날씨 변화가 왜 중력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자, 우리 수권, 지구상 수권에 있던 물들이 자, 증발하면 기권, 공기층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뭉쳐요.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얀 아이들이 됩니다. 그렇죠.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은 구름 속 수증기가 약간의 물방울 형태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결된다라고 하는데 이 응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물방울 입자 정말 그 작은 물방울 입자로 존재하다가 얘네가 점점 뭉쳐요. 그럼 뭉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렇지 무거워져요. 그럼 이 뭉친 아이들이 무거워지면 네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지금 주룩주룩 내고 있는 비 그리고 겨울에 떨어지는 눈이 내는 거죠. 그래서 날씨에도 중력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류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대류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뜨거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뭐에 비해서? 차가운 공기보다. 그래서 가벼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순환하는 것, 이 열 에너지가 순환하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중력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자, 그 이유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무거우니까 중력의 영향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렇죠.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차가운 아이들 자꾸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뜨거운 공기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대류 현상.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한 중력 차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폭포와 물에 의한 지표의 침식인데요. 얘들아, 물이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위에서 우리가 아래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상에서 얘들아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변을 깎아버려요. 이걸 우리는 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침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빙하에 의한 U자국입니다. 자, 높은 곳에 있던 거대한 빙하. 자, 사실 우리나라에선 빙하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저기 북유럽이라든지 위쪽 지방 가면 얘들아 빙하가 있어요. 즉 산 위에 빙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빙하가 무겁겠죠. 그래서 이 중력에서 빙하가 미끄러져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중력에서 내려오는데 조금씩 계속 내려오면서 주변의 지형을 밀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물과 다른 점은, 물은 얘들아 한 곳으로 좀 모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뾰족한 형식으로 많이 깎여요. 하지만 빙하는 큰 덩어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뾰족한 형태보다는 둥근 형태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U자 모양의 계곡이다라고 해서 U자곡이라고 하거든요. 이 U자곡 형성도 중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자, 그림으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자, 비, 눈, 우박 등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변에 수증기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다가요. 자, 얘네들이 뭉쳐요. 작은 물방울 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쌤이 얘기했던 구름이에요. 자, 이 구름 속에 진짜 작은 물방울들이 존재해요. 정말 작게.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뭉쳐요. 뭉치면 쌤이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덩어리가 된다. 얘보다 조금 더 큰 덩어리, 조금 더 큰 덩어리들이 돼. 얘네들이 또 뭉쳐요. 그래서 더 큰 덩어리들이 돼요. 그러면 더 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위에 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비의 형태나 눈의 형태로 떨어지는 기상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날씨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특별한 진짜 어떤 지구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요. 얘들아, 이러한 중력이라든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뉴턴 아저씨예요. 사과나무 밑에가 사과나무 빵 맞고, 사과나무에 맞았대. 사과에 빵 맞고 왜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아저씨예요. 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든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얘들아 대류예요, 대류.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무겁습니다. 자, 무거우니까 어떻게 된다? 중력의 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공간을 차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운 공기는 어떻게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점점 밀려버리니까 이 더운 공기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이 순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이 순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요 그림이 바로 얘들아 이게 바로 U자곡이에요. 얘가 U자곡입니다. 빙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침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생명 시스템에 그러면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무거운 동물의 골격이에요. 즉 뭐냐면 뼈, 어떤 동물의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중력이요. 자, 얘들아 코끼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어때요? 너무나 무겁죠. 여러분 코끼리한테 한번 밟혔다고 생각해봐요. 편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으스러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무게를 코끼리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근육이 다른 아이들보다 강해요. 자, 강하고요. 그 다음에 뼈도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만약에 뭐라 해야 될까요? 고라니 같은 골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얘네는 크다가 지네 무게를 못 버텨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그렇게 커질 수 있고 그걸 버틸 수 있는 거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무거운 동물들이 가벼운 동물들에 비해서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들아, 바다에 사는 것 중에 진짜 큰 아이들 있죠. 걔가 누구예요? 맞아요, 고래. 자, 고래는 얘들아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는 뭐가 있느냐? 물에 의한 부력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력. 부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는다고요? 가라앉으면 안 돼요. 자, 모든 물체는 부력 때문에 뜨게 돼 있습니다. 가라앉는 거는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그래요. 모든 힘을 빼고 가볍게 물에 물이 나인데 내가 물인 듯 몸을 맡기면 몸이 뜨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뭐 때문이냐면 부력. 이때 부력이라는 아이 때문에 우리 몸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래가 그 큰 덩치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해안가에 고래가 떠밀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래는, 큰 고래들은 대부분 10중 8구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 얘네 아까 쌤이 다리 없다고 했죠. 근데 얘네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몸부림을 쳐서는 도저히 바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물속에 사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중력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물속에 사는 고래가 그렇게 클 수 있다? 라고 하면 말 이상하네요. 중력 때문에 고래와 같이 큰 덩치인 아이가 다리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물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린의 심장이 있는데요, 얘들아. 자, 기린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크고요, 혈압이 높아요.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기린의 특징, 그렇죠, 목이 너무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심장이 목에 달려있을 수는 없죠. 이상하잖아. 목에서 심장이 달려있으니까 그 기린 몸뚱아리에 심장이 달려있습니다. 쌤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기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기린의 머리 이렇게 있고요, 기린의 목 요렇게 있고요, 기린의 몸통 요렇게 있겠죠. 꼬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심장은 어디 있냐? 네, 하트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장이 막 뛰어요. 하지만 기린의 뇌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꼭 가야 돼. 뇌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올라가니까 중력을 거슬려야 되겠죠? 거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그렇지. 힘이 강해야 돼. 그리고 심장에 펌핑할 때 그 근육도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엇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전정기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갖고 있는데요. 이 전정기관은 뭐냐면 우리 귀 속에 있어요. 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휘청휘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정기관 때문인데요. 이 전정기관 안에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작은 칼슘 덩어리인 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석.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가 얘들아 귀라는 한자어예요. 석은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있는 돌, 귀돌이네요. 귀에 있는 돌. 자, 이 귀에 돌이라는 아이가 이석이 있는데 얘가 중력을 감지해요. 그래서 몸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석이 빠져나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몸의 평형을 또는 균형을 잡지 못해. 그래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석증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영상을 덧붙일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석증이라는 병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처럼 요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생명 시스템과 관련된 사진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죠.
자, 이 코끼리 보시면 얘들아, 이 다리 보세요. 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다리뼈가 매우 굵어요. 그 이유는 이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왜? 이 큰 덩치 때문에 받는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다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도도도도도독 부러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티려면, 얘가 내려오는 그 중력을 버티려면 얘네들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의 뿌리는 또 어떻게 자라요, 얘들아? 자, 식물의 뿌리가 혹시 하늘 높이 솟는 거 봤나요?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뿌리는 땅 속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이고요.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자, 요거는 혹시나 나는 좀 고급진 용어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굴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굴지성. 자, 무엇인지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굴지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게 중력에 의한 어떤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 단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뭐냐면, 자, 이 중력이 생명체한테 미친 영향은 뭐냐면, 얘가 생존하기 위한, 살기 위한 어떤 그만의 구조를 갖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또는 그 구조를 갖지 못하면 이 구조를 이겨내고서라도 살 수 있는 서식지에 영향을 미쳤다. 서식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3단원의 대단원 이름이기도 한 역학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보면은요. 자, 역학적 시스템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힘이란 아이들이 누구 하나 나 세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자, 깨트리자가 아니라 맞아요, 유지하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역학적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요,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생명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역학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용어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뭐냐면 여러 가지 힘이에요.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얘들아 중력밖에 없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또 다른 힘들을 배웠어요. 중력뿐만 아니라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 N극 S극,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찰력, 용수철과 같은 튀어오르는 탄성력, 그 다음에 또 우리 떨어질 때 공기 저항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힘이 있는데 이러한 힘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에 무엇이 되느냐? 원인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계에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얘들아 읽어보기는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힘 4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잠시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지금 몇 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요거 보시고 우리는 5쪽 확인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은 몸이 움직일 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이석이라는 작은 칼슘 덩어리가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옆에 붙어있는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갔을 때 생긴다. 이석이 세반고리관으로 빠져나가 그 안에 림프액을 출렁이게 하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와 같이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그렇다.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지구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대류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류란 뭐다? 뜨거운 공기는 위,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다. Understand? 쉬운 예로 지구에서의 촛불은 대류에 의해 뜨거운 공기가 심지 주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처럼 기다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렇다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대류 어디 갔니? 대류야! 대류 현상이 사라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 공기를 팽창시켜 이처럼 반타원형을 이루게 되죠. 우주에서는 촛불뿐 아니라 우리의 인체에도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깁니다. 중력으로 눌려있던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와 키가 살짝 커지는 핵이득! 그런데 반면 혈압이 상승하여 머리 쪽이 퉁퉁 붓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체내 뜨거운 열기가 배출되지 못해 피부 속에 땀이 계속 쌓이고 쌓여 그야말로 열폭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좀 무섭다. 또한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몸 때문에 시각 정보와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어지럼증, 구토와 같은 우주 멀미를 겪을 수도 있죠.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부터 열심히 무중력 적응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석증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력이 지구와 생명에 미친 영향이었는데 역으로 중력이 없다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찍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이제 5쪽으로 넘어가서요. 확인하기 답 채워보시고 쌤이 지금 띄워놓은 답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채운 친구들은 학습지 12쪽으로 넘어가고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선생님은 다시 올게요. 하고 딱 봐도 징징같이 생겼네. 볼라고?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 누구한테 양아치라 하는데? 양아치 볼라고? 양아치. 볼라고 생겼다고? 볼라고! 내가? 네가? 네가! 이 말이 짧다. 짧다! 니도 짧다! 니도 짧다! 몇 살이야 이가 신아요? 18세다 이거 씨발야! 18! 18세야 이거 씨발야! 18! 18! 나와 임마! 나와 임마! 내가 하자!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이 영상은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쌤이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거 수업 시간에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캡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 너무 과학교사 같았죠? 네. 직업병이에요. 뭐 보다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겠다 이러면 영상 찾아놓고 뭐 이런 것들 직업병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맞아요. 주인공이 두 주인공 버스 뒤에서 싸우다가 버스가 멈추었더니 맞아요.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용어를 사실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언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두 글자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관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드라마 속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관성과 하나도 안 달라요. 이번에도 똑같이 배울 건데 알고 있던 친구들은 복습하는 개념 또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쌤이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다시 새롭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이란 자, 조건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별표 얘들아. 이게 조건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관성이라는 건 아니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알짜 힘이 0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짜 힘이 0일 때 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 운동 상태가 정지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을까? 맞아요. 정지하고 싶어요. 반대로 운동하고 있던 애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관성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성은요, 얘들아, 조금씩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물체에 따라서 얘는 관성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어떤 애는 되게 관성이
작게 작용하는 경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성의 크기는요 질량에 비례해서 그래요.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질량이 큰 물체가 관성도 커요. 따라서 갑자기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멈추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운전은 안 하지만 제동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움직이다가 차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를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일반 승용차보다는 버스보다는 무거운 화물차가 제동거리가 더 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성 때문이에요. 질량이 더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기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로 어떤 게 있냐면은요, 우리 배에 이제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를 우리가 화물선이라고 하는데 매우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요 항구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정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항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먼 바다에서부터 이 배가 꾹꾹 나오는 배가 시동을 끕니다. 여기서 시동을 안 켜요. 그리고 천천히 물의 흐름 따라 흘러오다가 여기 앞에 작은 배들이 가서 얘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끌어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인선이라고 하는데, 이 예인선, 어떤 작은 배들이 화물 큰 이 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항구에 정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기차 같은 경우도 질량이 어때요? 크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거. 반대로 당연히 멈추기도 어렵죠.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타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지하철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이 딸깍 하다면 웅 이렇게 움직여요. 타보면 나중에 잘 생각 안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탔는데 시작할 때 잘 보세요. 그러면 뭔가 덜컥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하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탈칵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발하기 위해서 힘을 빡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힘을 줘야 되는 이유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게 작용해야 되므로 관성이 크기 때문에 힘을 크게 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예로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뜯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뜯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낚아채듯이 뜯어내면 맞아요. 휴지가 안 들고 딱 끊어지죠. 이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 때문이고요. 우리가 어떤 옷이나 이런 거 턴다라든지 또는 이불을 턴다라든지 했을 때 그 터는 행동 자체도 뭐냐면 관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불을 널어놓고 이불을 이렇게 그림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못 그리는 그림 소스로 이렇게 봉이 있어. 그럼 이불을 이렇게 널겠죠. 이렇게 널 거예요, 이불을. 그럼 여기에 방망이로 퉁퉁 치면은 이불은 이불은 얘들아 뒤로 가고요. 먼지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먼지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럼 이유는 이것도 관성이 왜? 이불을 갑자기 툭 치면은 먼지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떠 있는 거고요. 이불은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먼지가 제거됩니다. 관성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의 관성. 쌤이 아까 봤던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는 달리다가 앞으로 쏠려서 아까 주인공들에게 퐁퐁퐁 이렇게 포개져 있었고요. 역으로 우리 갑자기 출발할 때, 갑자기 우리 아빠 차나 부모님 운전하는 차나 또는 버스 탔을 때 갑자기 버스나 차가 막 움직이면 몸이 뒤로 휘청하게 되죠. 그 이유도 뭐냐면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얘가 뒤로 쏠리게 되는 것이 관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관성을 얘들아 이겨내면서 우리를 보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성을 이기는 안전벨트예요. 자, 차량 사고가 나면 차가 빵 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얘들아? 맞아요. 움직이고 있던 차가 멈추니까 몸이 앞으로, 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겠죠? 몸이 앞으로 쏠릴 거예요. 그럼 안전벨트가 없으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 속도가 강하면은 앞에 유리창을 뚫고 사람이 튕겨나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벨트가 있으면은 얘네가 통 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살짝만 나갔다 돌아오기 때문에 얘가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벨트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뒷좌석도 해야 되는 이유. 실제로 뒷좌석도 얘들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지금 뒷좌석도 얘들 고속도로에서 의문데 그 이유도 뭐냐면 얘가 튕겨나갈 때 이 틈새로 튕겨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불편하다고 안 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표지판. 최소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들아. 갑자기 멈추려면은 쉽게 안 멈춰진다. 결국은 좀 더 밀려가서 멈춰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해봤잖아요. 우리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려면 멈춰요? 아니잖아요. 좀 더 달리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최소한의 거리를 충분한 거리를 좀 유지하자라는 의미에서 안전거리 확보 표지판 이런 것들도 관성을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관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요. 안녕.